랠리 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 딱 3가지만 골라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 골라주신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다시 분기점에 도달한 2차 전지. 2차 전지는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도 점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장 시장 대비 선전하는 종목도 있고요. 크게 급등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기점에 도달한 2차 전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이제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여줬었기 때문에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온 현재 구간에서는 이 중요한 분기점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2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동일한 가격대에서 매물 구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구간을 제대로 크게 소화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최근에 월요일이죠. 43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 돌파해 주려는 노력들을 해줬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3만 원 구간부터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굉장히 또 두터운 매물 구간이 여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또 돌파를 해주면서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43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돌파 시도를 해주기는 했지만 약간의 물량이 빠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전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하기는 했지만 매물 구간에 대한 상당히 부담감이 느껴지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모두 다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올라와 주려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같은 구간에서 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121선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이 121선 구간을 길게 늘려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굉장히 강력한 가격 저항대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어느 정도 이제 또 최근에 상승이 나오다가 꺾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뚫지 못했었던 구간대가 40만 원 구간이거든요. 보게 되면 이 40만 원 구간이 또 마찬가지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이제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8월 달부터 이제 현재까지 해서 8월, 9월 달 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돌았었죠. 8월 초부터는 코로나 쪽이 돌았었고요. 그다음에 8월 중순부터 이제 열폭주라든지 배터리에 또 이제 화재가 생겨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열폭주 쪽에 대한 이야기가 돌다가 추가적으로 전고체 쪽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었죠. 그래서 잠깐 이제 개별주 성격으로 이제 STO라든지 이러한 쪽들이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약간은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타났었죠. 그러다가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2차 전지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 때 시장이 박스권 그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시장이 어느 정도 코스피 기준 2700선 근처까지 올라와 줬는데 2700선 이상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무언가 시장을 더 받쳐줄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이슈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또 박스권에 그대로 부딪혀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이 박스권이 이어진다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에도 가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무언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준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월 달에도 추가적인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조드리지만은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못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도 마찬가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뭐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LG에너지솔루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물 구간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강조 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저가 매수가 되셨다거나 혹은 추가 매수가 되신 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이 가격 돌파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힘이 정말로 강력하게 붙은 거기 때문에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구간을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도주 흐름을 살짝 넘겨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들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뭐 제약바이오 정도밖에 없죠. 반도체가 여전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업황 자체가 여전히 이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전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그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개별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개별 이슈 있는 종목군들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가격대를 계속해서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지금 언급드렸던 가격 분기점, 뭐 포스코홀딩스는 뭐 40만 원, 그 다음에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42만 원 구간인 건데 이 구간을 강력하게 소화해주지 않으면 또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다음 주도주가 10월 달에 새롭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 넘어왔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한 만큼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더욱더 강력한 주도주로 움직여주느냐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 수급이 넘어왔던 것처럼 또 2차 전지에서 새로운 섹터군으로 수급이 넘어가느냐 이러한 흐름들을 두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흐름을 또 잘 잡는 것이 특히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숨고르고 갈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네요. 2차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더 긴장하면서 앞으로의 시세 조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잠잠하죠. 이런 가운데서도 독야청청 꾸준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인데요. JNTC가 오늘도 6%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필옵틱스를 비롯해서 이 유리판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태성도 그렇고 굉장히 잘 갑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 다른 반도체주들 못 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잘 갈 수 있을지 의견 주실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침 또 이제 저번 주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번 주에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이슈, 뭐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이제 뭐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 뭐 블록의 출시 문제 없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타나 줬었습니다. 저번 주에 너무 안심하기보다는 접근이 좀 섣불리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없다.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범용 D램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수익성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또 이제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한 것이 저번 주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약간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박스권에 도달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니까 그대로 현재 시장의 그림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 쪽의 추가적인 이슈를 살펴보면 블록엘이 조금 출시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블록엘 부품 중에 또 이제 일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중국 당국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매수하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론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저가다, 6만 원 이하에서는 이제 또 사도 된다.
된다라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현재 시장은 저가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확실하게 집중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쪽을 매수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10월장은 박스권 장세가 될 거고요. 박스권 장세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힘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힘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제대로 이제 또 이 이슈를 받고 모멘텀을 받고 힘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을 잘 선별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좀 매수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뭐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6만 원 초반대에 이제 저가 잡지 않았을까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또 저가를 깨는 움직임이 오늘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예외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개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군이다라는 거죠. 반도체 이 특성상 결론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다 모든 업체들이 일제히 다 이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업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능의 어떠한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다 갈아타는 게 거의 다 이 반도체 혹은 전기 전자 업종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성능이 확실한 기판이고 이제 확실하게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오늘 태성, 뭐 그 다음에 피롭틱스, 뭐 그 다음에 YC캠, JNTC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양산할 준비를 어느 정도는 맞춰 놓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유리기판 쪽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의 현재 위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JNTC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쌍바닥 만들어주고서 다시 한번 고개를 좀 틀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다음에 뭐 YC캠, 그 다음에 뭐 피롭틱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바닥을 좀 잘 잡아주고 저가 매력도가 저는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매력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충분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 일전에 기대감들을 좀 크게 가져갔었던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앞선 구간에 이제 매물관이 조금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유리기판 쪽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아마 이제 한 차례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눌리는 구간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유리기판 쪽은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고 눌리는 구간이 나타날 때 그때 아마 매수 접근을 해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좀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수급도 잘 받아주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쪽이라서 저는 유리기판 쪽은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탑픽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JNTC로 말씀을 드리면서 유리기판 쪽 한번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지켜보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의 흐름을 바꿔놓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못 가던 반도체가 가면 잘 가던 유리기판 계속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엔비디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엔비디아가 결론적으로 최근에 반도체의 상승과 하락을 완전하게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크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에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크게 이 업황에 대한 반전 분위기를 나타내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업황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이제 양산을 해내고 있는 만큼 수주 소식들이 연속적으로 들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저는 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요. 이번 주는 매수 준비, 다음 주 주도주 선별할 타이밍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쪽이 주도주다 하기 힘들 만큼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 양상을 나타냈고요. 추석 이후에는 뚜렷하게 이쪽이 강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종목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떨지 지금은 매수를 준비할 타이밍이다. 지금 살 때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의 특성을 지금 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혹은 이제 뭐 올해 상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반도체 쪽이 이제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완전하게 이끌어줬었던 게 우리 시장이었죠. 즉, 이 확실한 주도주가 하나 나타나게 되면 그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움직임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5일 급락 이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면 8월 5일 날 급락 이후에 주도주들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게 바뀌었었습니다. 주도주들은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개별주 종목군들이 오히려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어요.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쪽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8월 중순 넘어와서는 이제 이 배터리 포비아에 대한 그런 이제 또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면서 열폭주 쪽이 또 상승이 나오다가 그러한 흐름들이 전고체로 그대로 넘어갔었죠. 시장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올 때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다가 최근에 상승이 나올 때에는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넘어갔죠. 즉 8월 5일 이후에 현재 약 2개월 동안의 시장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하나의 주도주가 쭉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코로나 쪽에서 뭐 열폭주 그러다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돌았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돈 상황에서 시장이 단기 고점 구간에서 더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약간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 돌파를 해주고 매물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더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10월장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즉 주도주 사이클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저는 굳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주도주가 새롭게 나타나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심지어 퐁당퐁당으로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이제 뭐 조정에 대한 그림 혹은 자리 잡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거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다음 주까지 이제 유지가 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뭐 2차 전지가 이제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 추가적인 이 2차 전지 주도주 역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이 다른 개별주 종목군으로 수급이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분위기가 뭐 유예, 뭐 혹은 뭐 폐지 이러한 쪽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미국 대선을 또 앞둔 상황에서 지금 또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또 격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도주에 대한 선별을 좀 잘 해놓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시장이 강력하게 움직이기는 힘들 거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또 이 금리 인하라는 게 무언가 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상승도
조금은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이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는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이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군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뭐 주도 섹터를 고르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힘을 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 주도주, 그러니까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은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이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슈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뭐 ESS나 혹은 뭐 친환경, 뭐 2차전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쪽을 한번 준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트럼프 관련해서는 뭐 가상화폐를 준비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개별주에 대한 아이디어도 어느 정도는 해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군들만 잘 뽑아 놓으셔서 이번 주에 차분하게 시장을 관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아마 수요일 연휴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또 시장이 순환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준비해 놨던 것을 그때 활용을 해서 그때부터 또 뭐 10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랑 한 다음 주 수요일 쉬는 날 지나가기 전까지는 잘 준비하시는 그런 이제 또 시기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게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짧게는 대선 테마주들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희 전문가였습니다.